자, 오늘은 정적분의 활용, 우리 두 번째 보충 영상입니다. 소리가 안 들어갔죠. 이제 지금부터 할 건 이제 1번 영상에서 좀 이어서 이제 정적분과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8단원 영상에서 정적분이 이제 넓이이다라는 건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왜 정적분은 넓이일까? 좀 확대해서 찍어볼까 오늘? 그러면 왜 정적분이 넓이인지를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수의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을 때, x축 위쪽에 이제 이렇게 x는 a와 x는 b와 x축과 f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넓이를 s라고 하면 저 s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입니다 라고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단 이제 fx 그래프는 x축 위쪽에 있어야 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이 정적분이 왜 넓이인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건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개념은 이해가 안 간다고 해서 사실 문제가 안 풀리진 않아요. 적분 자체는 할 수 있잖아요. 넓이 구하시면 구간 잘 잡아서 적분만 잘 하시면 넓이는 나올 건데, 그러면 왜 넓이가 정적분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프를 하나 다시 좀 크게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sx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이 함수의 뜻은 a에서 x까지 넓이를 함수라고 할 겁니다. 즉 a에서 x가 여기 어딘가 있어서 이 x까지의 이 넓이를 sx라고 놓을 겁니다. 우리 함수가 뭐냐면, 함수라는 건 변수가 이렇게 변했을 때 함수값이 이렇게 변하는, 즉 정의역의 원소에서 공역의 원소에 이렇게 대응되는 그 대응 관계를 우리 함수라고 하잖아. 즉 이 x의 값이 변하면 넓이도 당연히 변할 거니까 이 x와 sx는 서로 x가 변하면 s 넓이가 변한다라는 이런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럼 sx라고 하는 녀석을 a에서 x까지의 넓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sa라고 하는 녀석, 즉 sa라고 하는 녀석은 a에서 a까지의 넓이지. 그러니까 얘는 얼마여야 돼? 0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sb가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입니다. 왜 sb라는 건 그럼 a에서 b까지의 넓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이 sb가 어떻게 정적분으로 생각이 연결이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기서 x의 값을 변화를 시킬 거야. 즉 델타 x라는 표현을 써서 x의 값을 이렇게 변화를 시킬 건데, 그럼 변화된 넓이를 델타 s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x고 여기는 뭐 x 플러스 델타 x인데, 자, 이 구간 안에서 연속인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하면 반드시 구간 내에 최소값과 주어진 구간 내에 최대값을 갖는다라는 걸 저 앞에 최대 최소 정리해서 배우셨을 거거든. 그럼 그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데, 이 최소값을 높이로 한 직사각형과 최대값을 높이로 한 직사각형을 이렇게 각각 그려보면, 자, 그럼 요 직사각형, 이 조그만한 직사각형과 큰 직사각형과 실제 넓이, 실제 이 델타 S에 해당되는 곡선과 이 직선들로 이루어진 이 부분의 넓이의 대소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자, 요 최소값을 일단 이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고 쓸 거고요. 요 최대값 있지? 요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조그만한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델타 x고
세로 길이는 소문자 m이고요. 이 큰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길이는 델타 x고 세로 길이는 대문자 m입니다. 자, 작은 직사각형, 큰 직사각형과 요 곡선과 이 직선들과 x축 사이의 넓이는 델타 s인데 얘네 둘 사이엔 언제나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쵸? 이게 더 작죠? 이게 제일 크죠? 자, 근데 등호는 왜 붙이냐? 내가 그냥 임의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렇지, 만약에 관찰하는 그래프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그려져 있다면 얘는 최대값과 최소값과 실제 넓이, 안쪽의 넓이가 다 똑같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등호는 꼭 써줘야 하는 겁니다. 지우개.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 델타 x라는 건 x의 값을 변화시킨 값이기 때문에 델타 x는 양수거든요. 따라서 양변, 각 변을 델타 x로 나눠주시면 분수로 써야겠죠? 델타 x분의 델타 s인 거고요. 최대값 m 이렇게 남을 겁니다. 자, 요와 같은 게 성립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각 변에 리미트를 씌워줄 건데, 리미트 델타 x를 어디로 보낼 거냐? 0으로 보낼 겁니다.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거예요. 얘도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낼 겁니다. 자, 0으로 보내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저 앞에서 배웠던 우리 도함수의 정의, 우리 f'x라는 것의 정의를 써보면 이게 막 어렵게 써서 그렇지, 어려운 표현으로 써서 그렇지, 요게 요런 게 있단 말이야. 이게 x의 변화량이고 이게 y의 변화량이잖아. 즉 두 점을 잡아서 평균 변화율을 낸 식이란 말이야. y라고 쓰지 말고 뭐 fx라고 써도 됩니다. 이게 x의 변화량분의 어차피 y의 변화량, fx의 변화량인데 거기서 분모에 있는 저 델타 x, x의 변화량을 0에 한없이 가까이 보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었단 말이야. 이해돼? 거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럼 여기서는 이제 y 프라임 이제 이렇게 쓰겠지. 그러니까 요 y의 변화량을 x의 변화량으로 나눠서 x의 변화량을 0으로 보내주시면 그게 y 프라임입니다라는 건데, 이게 뭐야? 넓이의 변화를 그 x의 변화로 나눴어? 그럼 요 녀석이 의미하는 바는 요 넓이 sx라는 녀석의 도함수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거든. 요 부분이 내가 좀 어렵다는 거야. 이해 안 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얘네들인데, 그럼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이 최소값과 최대값은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전부 다 fx를 향해 갑니다. 자, 그 이유는 내가 요 부분을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서 좀 크게 그려보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 간격이 델타 x인데 이 델타 x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 즉 여기까지 옮겼다고 해봐. 델타 x가 이만큼이야 이번엔. 그러면 아직 최대값은 이쯤 있는데 최소값은 아까 여기에서 일로 바뀌었지. 최소값이. 그치? 자, 더 가까이 보내볼게. 더 가까이 보냈어. 이렇게 보내면 여기 최소값이 여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대값은 아직 여기 있고 최소값, 최대값이 막 바뀔 수 있잖아. 근데 간격을 엄청 가까이 보내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최대값, 뭐 여기가 최소값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근데 더 점점점 가까이 보내게 되면 결국 요 x에서의 이 길이가 곧 최소값이자 최대값이 될 거야. 이해돼? 이 간격을 델타 x를 한없이 0에 가까이 보내면 선이 두 개가 그어져 있지만 두 선이 거의 얘 하나처럼 보일 거고, 이게 곧 최대값이자 최소값이 될 겁니다. 즉 이 최대값과 최소값은 델타 x가 0으로 가는 순간 전부 다 fx를 향해 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S'의 x가 fx 이상 fx 이하라는 말은 S'의 x는 그냥 fx랑 똑같은 녀석이어야 합니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이 녀석을 적분을 하시면 Sx라고 하는 값은 캐피탈 fx에 다만 뭐가 붙어야 돼? 적분상수 C가 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주어진 식의 양변에 S에다 A를 집어넣어 보시면 S의 A는 뭐 F의 A 플러스 C인데, 조금 전에 SA 값은 얘는 얼마였어? 얘는 0이었죠. 따라서 적분상수 C가 마이너스 FA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최종 SB를 구하고 싶잖아. 그래서 양변에 X에다 B를 집어넣으면 뭐만 남냐? 캐피탈 FB 남고요. 플러스 C가 되는데 C가 뭐야? 마이너스 캐피탈
A 이렇게 남는다는 거야.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얘가 뭐 계산한 거랑 똑같아.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소문자 fx를 정적분하면 딱 부정적분해서 B 넣고 A 넣고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것, 즉 A에서 B까지의 넓이란 A부터 B까지 fx를 정적분한 값과 똑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적분이 왜 넓이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해를 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좋긴 하지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너무 이해를 하시려고 애쓰실 필요까진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그래서 이 교재 우리 13페이지 12페이지 내용은 했고요. 13페이지를 보시면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하고 무슨 뭐 절대값이 씌워져 있고 샬라샬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왜 절대값을 씌워야 하냐면, 자,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 x축 위쪽에 그려져 있으면 그냥 정적분하면 돼. A부터 B까지 그냥 정적분하면, 여기 S라고 쓸게. 그러면 그냥 정적분을 하면 S가 나와. 즉 S는 A부터 B까지 우리 fx dx.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프가 만약에 x축 아래쪽에 있다고 하면, 어제도 말했지만, 지난 시간 8단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이 녀석은 정적분을 하면 넓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즉 그러면은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그냥 정적분을 하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며? 그럼 부호를 바꿔줘야겠지. 근데 정적분의 성질에 의하여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마이너스 fx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분명 확실한 건 그래프가 x축 아래쪽에 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데, fx가 0 이하일 때 있잖아. 마이너스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요 녀석이 절대값 fx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어. 이거는 이제 식으로서 해석을 한 거고, 자, 기하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 넓이에 있다 마이너스를 붙여야 한다라는 게 식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 기하적으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볼게. 어떻게? 좀 지우고.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 여기 A부터 B까지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 fx. 그럼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 그래프를 x축 대칭시켜 버리는 거야. 우리 x축 아래에 있는 거 다 접어 올려. x축 대칭시켜 그냥 접어 올리는 거지. 그러면 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대칭이 된단 말이지. 대칭되면 이렇게 안 돼. 대칭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럼 이 fx의 딱 절대값이면 우리 x축 아래쪽 다 접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 넓이랑 이 부분 넓이가 똑같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절대값 기호가 붙어 있는 거고, 그 페이지의 그 절대값 기호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로따로 계산을 하세요, 이런 얘기를 의미하거든. 그러면은 이게 아래쪽은 뒤집어서 적분을 하면 되고 위쪽은 그냥 적분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fx고 x축 만나는 점 a, b, c라고 할 때, 그럼 내가 요 넓이와 요 넓이의 합은 어떻게 구할 거냐. a의 넓이, 참고로 a부터 b까지 전체 넓이를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한꺼번에 적분을 할 수는 있지. 한꺼번에, 즉 a부터 c까지 fx를 적분을 하면 나오는 값은 언제나 위의 넓이 빼기 아랫 넓이입니다.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가 아니고 위의 넓이 빼기 아랫 넓이야. 큰 넓이 빼기 작은 넓이가 아니야. 위에가 5고 밑에가 10이에요. 그럼 계산하면 큰 넓이 10에서 작은 넓이 5를 뺀다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위에 있는 거 넓이 5에서 아래에 있는 넓이 10을 뺀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나는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전체 넓이를 더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절대 한 번에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적분을 A값, B값 따로따로 구해야 돼. A는 A부터 B까지 그냥 적분을 하면 되고요. 더하기, 자, B부터 C까지, 즉 B의 넓이는 fx를 x축 대칭시켜가지고 적분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야.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x축 대칭은 마이너스 붙였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fx를 적분을 하세요, 이런 얘기야. 이걸 그냥 통합적으로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입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뿐이라고. 절대 계산을 이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있으면 알려드리겠죠. 절대 없어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없게 됩니다. 자, 다음 15페이지에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좀 전에 그래프와 x축 사이의 넓이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럼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어떻게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fx가 있고 얘가 gx가 있고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요 넓이가 찾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fx 위에 있는 거에서 이 넓이를 빼세요. 이 넓이를 뺀다. 이 넓이를 먼저 구하세요. 이 넓이 어떻게 구할 거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거기서 빼면 돼. 무슨 넓이를? 요 아래에 있는 요 부분 넓이를 빼면 되겠네. 그치? 그럼 아래에 있는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 똑같이 a부터 b까지 gx dx입니다. 그래서 적분 따로따로 구해서 빼도 되는데 우리 정적분의 성질 중에 적분 구간이 이렇게 똑같이 맞춰져 있으면 a부터 b까지 합쳐서 하나로 쓸 수 있습니다. 라는 거죠. 그쵸? 즉 결국은 이런 거야.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위에 있는 함수에서 빼기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넓이를 찾고자 하는 구간을 적분을 하세요. 이런 겁니다. 오케이? 무조건 그냥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거 뭐냐면 y는 fx와 y는 gx로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본다는 게 아니라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봐봐.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무조건 교점 찾아야 돼. 교점의 x좌표 찾으셔야 돼. 이건 왜냐면 물론 그래프의 개형들을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 좋은데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그래프의 개형을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 봐봐. fx가 x제곱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써있어. 아래로 볼록이 2차 함수야. gx가 1차 함수야. 이렇게. 그래서 교점 개수 찾으려고 막 둘이 이렇게 갖다 놓고 봤더니 x좌표가 뭐 1과 3이 나왔대. 그럼 봐봐. 얘네들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야?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아래로 볼록이니까 내가 이렇게 그린 거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넓이를 구하고자 하는 구간에 fx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어. gx가 위에 있잖아. 따라서 이 넓이는 1부터 3까지 그 gx식에서 fx식을 빼서 적분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그래서 교점의 x좌표를 찾아야 돼. 자, 교점의 x좌표를 찾는 이유는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자, 만약에 교점이 두 개가 나왔다? 그럼 둘러싸인 부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교점이 두 개가 있어야 둘러싸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야. 선생님, 교점이 세 개가 나오면요?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이 두 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역시나 한 녀석은 뭐 얘가 f고 얘가 g라고 하면 하나는 f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f가 위에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g가 위에 있잖아. 즉 이 역시 그래프가 x축 일부는 위에 일부는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첫 번째 교점의 x좌표를 찾고 교점이 몇 개인지를 알면 둘러싸인 부분이 몇 개인지를 알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그래프 개형 찾으시면 돼요. 그래프 개형. 그래프 개형을 찾아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서 위에 있는 거에서 인테그랄 뭐 교점 좌표 집어넣고 위에 있는 거에서 세 번째죠. 이제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하시면 넓이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따로따로 계산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막 그렇게 많이 어려운 얘기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교점 잘 찾고 개형. 그래서 이렇게 미분에서 극대극소랑은 좀 별개야. 이 넓이를 찾는 파트는 막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라는 게 미분에서 극대극소를 찾아라라기보다는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두 녀석이 만나는 점이 두 개에서 만나는지 뭐 접하는지 뭐 한 점에서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극대극소랑 관련 없어서 미분한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고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알았죠? 자, 정적분과 넓이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이 설명을 토대로 자, 문제들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뒤에 내용이 하나 더 있지 않나요? 근데 내 기억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영상 한 번만 확인 잠깐만 어디까지 찍어야 되나 확인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자, 잠시 스톱. 자, 문제 풀이를 하면 되겠네요. 자,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제 y는 하면 나오죠, 그렇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p라는 그래프가 있고, 그래서 그래프가 이게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있는데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넓이, 이 부분이 a이고요. 이 부분 넓이가 b입니다. 근데 우리 넓이의 b가 a 대 b가 1대 2랍니다. 그때 저 상수 p의 값을 구하래. 자,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 이차 함수는 요 대칭 축이 존재하잖아요. 전체 넓이를 뭐 따로따로 그래서 곱하기 2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대칭 축이 존재하니까 당연히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가 똑같을 거예요. 요 두 부분이. 그 말은 요 넓이와 그럼 요 왼쪽 반절 넓이는 똑같겠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럼 이 넓이를 똑같다는 어떻게 이용할 거냐? 여기 대칭 축이 대신에 x는 2인 걸 알아서 우리 0부터 2까지 이걸 한꺼번에 적분을 하잖아? 그럼 뭐가 된다 그랬어? 항상 위쪽 넓이 빼기 아래쪽 넓이가 된다 그랬는데 두 개 넓이가 똑같으면 위쪽 넓이 빼기 아래쪽 넓이가 얼마겠니? 자, 둘이 넓이가 똑같으면 위에 넓이 빼기 아래 넓이가 빵이겠지. 넓이가 똑같으면. 즉, 1대 2라는 건 여기까지 딱 자르면 이 두 부분 넓이가 똑같다는 거고 여기는 x좌표가 0이니까 즉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저 다음 함수를 적분을 하시면 dx를 하면 얘가 빵이 나와야 합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값을 계산하시면 답은 나올 예정입니다. 뭐 계산은 뭐 크게 의미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식만 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계산은 다 안 했습니다. 원래 수업 시간에도. 자, 12번. 자, 12번 보시면 이제 봐봐. 이제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를 구하래. 자, 1번 문제 볼게요. 좀만 기다려. y는 x제곱 빼기 3x와 이제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x축도 써져 있네요. 즉 y는 x제곱 빼기 3x 그래프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거든. 이쪽 좀 더 그려야겠다. 자, 그러면 x축 여기 있고요. x는 마이너스 1은 이쯤 있고요. x는 2는 그럼 이쯤 이렇게 있겠네요.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라. 즉 근데 그래 상황을 보니까 일부분은 x축 위에 일부분은 x축 아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다고. 자, 이 윗부분 넓이는 어떻게? 몇부터 몇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저 주어진 저 x제곱 빼기 3x dx를 계산하셔야 하고요. 요 아래쪽 부분 여기까지 구하는 거니까 요 넓이는 그렇죠. 여기 0이죠. 0부터 2까지 아래쪽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 부분 넓이는 인테그랄 그럼 0부터 2까지는 아래쪽에 있는 건 뒤집어서 부호를 바꿔서 적분을 해야 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dx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따로따로 구해서 더하셔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네, 자, 이 문제 보시면 요 녀석 인수분해가 x와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잖아. 그럼 3차 함수인데 이게 x축과 만나는 세 점이 이쁘게 간격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어요. 그 말은 요 점이 요 3차 함수의 무슨 점? 변곡점. 이란 얘기고 그 말은 이 그래프는 지금 요점 기준으로 대칭이란 얘기니까 이 두 부분의 넓이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한꺼번에 적분하면 빵 되겠네. 물론 빵 되는데 그거 구하라는 게 아니라 각각의 넓이를 구해서 지금 더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알았죠? 뭘 구해야 하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 그러면 따로따로 구할 필요 없어. 얘는 어떻게? 요 부분만 넓이를 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따라서 요 부분 넓이가 왜 이쪽으로 해요? x축 위에 있으니까요. 자, 어떻게 구해? 인테그랄 몇부터?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 함수를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죠. x세제곱 빼기 x dx 계산하고 최종 답 쓸 때는 여기다 곱하기 2 해주시면
답 나온다. 뭐 물론 이쪽 넓이 0부터 1까지 다만 부호 바꾼 거 적분해서 곱하기 해도 당연히 똑같은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대칭이 안 되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따로 구해서 더하는 방법 밖에 없다라는 거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자, 13번. 자, 13번 문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y는 2x로 둘러싸인 부분 중 위쪽과 아래쪽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하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써져 있네요. 자, 그러면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여기가 0, 3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는 2x라는 직선이 등장하는데 y는 2x 기울기 2짜리 직선이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요 위쪽 부분 넓이 여기가 S1, 여기가 S2인데 자, S1 분의 S2, S1 분의 S2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런 겁니다. 자, 그럼 S1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S1 구할 수 있거든. 다만 먼저 요 점의 X좌표부터 찾아야 돼. 왜? 내가 항상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고자 할 땐 교점 먼저 찾아야 된다고. 근데 여긴 교점 0인 건 보이니까 얘네들의 교점 둘이 갖다 놓고 교점 찾아보시면 교점이 여기가 2가 나올 겁니다. 즉 S1은 둘러싸인 교점의 X좌표가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딱 쓰고요. 다만 봐봐 0과 2 사이 봐봐 2차 함수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어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2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서 즉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4x dx를 계산한 게 S1이 나오고요. 자, S2를 구해야 되는데 참고로 S2는 바로는 못 구하고요. 이거밖에 못 구합니다. S1 더하기 S2는 한 번에 구할 수 있어요. 어째서? 2차 함수와 그냥 x축 사이의 넓이가 S1 더하기 S2니까요. 그쵸?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건 그냥 인테그랄 0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3까지. 그래프가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역시 2차 함수를 그대로 적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 S1 더하기 S2가 나오고 위에서 S1 얼마인지 계산했으니까 S2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14번. 자, 14번 보면 다음 곡선과 직선 또는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런 얘기네요. 1번 문제가 y는 x세제곱 빼기 x제곱 빼기 x랑 y는 x. 봐봐. 내가 이 두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할 때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그랬어? 교점의 x좌표 찾아야겠지. 따라서 둘이 갖다 놓고 이렇게 x세제곱 둘이 같다고 놓고 정리를 하면 0이고요. 얘가 x에 인수분해를 마저 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이게 작은 것부터 마이너스 1, 0, 2 이렇게 써지죠. 그러니까 대충 계략, 글의 개형을 그려보면 최고차인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냥 대충 그려요. 뭐 이렇게 그려져 있겠죠.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0과 2라는 건 기울기 1짜리 직선 이렇게 그었을 때 대략 마이너스 1, 0, 이 정도 된다는 거예요. 즉 둘러싸인 부분이 두 개가 생기죠. 그럼 여기 S1, S2라고 해서 S1, S2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1은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S1은 적분 구간은 일단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고 자,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선 3차 함수가 위에 있어? 직선이 위에 있어? 3차 함수가 위에 있어. 즉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뺀 거 x 세제곱 빼기 x 제곱 빼기 2x dx를 계산해야 하고 S2는 어떻게 구해야 돼? S2는 누가 더 위에 있어? 일단 0부터 2까지고 직선이 3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니 직선에서 3차 함수를 빼야 돼. 근데 빼는 순서를 반대로 하면 있잖아. 얘랑 딱 부호만 반대인 녀석이 나오니까 따로 또 암산할 필요 없이 얘 보면서 부호만 바꾸는 게 계산을 덜 틀릴 수 있는 방법이겠죠. 자, 역시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 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이런 식으로밖에 구할 수 없다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14번. 2번 자리 여기 되나 모르겠네. 2번. 자, 2번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녀석과 y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2x인데 자, 이게
그럼 역시 둘이 갖다 놓고 정리를 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제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럼 얘가 x가 0, 2,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최고차 함수가 음수인 3차 함수니까 대충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뭐 대략 그냥 개형을 판단하기 위한 2차 함수가 기반하게 생겼다 치죠. 그냥 대충.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대신에 마이너스 2, 여기가 0, 여기가 2. 다만 이게 뭐 직선이 아니니까 뭐 요점이 변곡점을 지나네 뭐 그런 것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알았죠? 어떻게 얘도 따로따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번 문제 여기다 풀어볼게요. 그럼 S1은 일단 적분 구간 살펴보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을 해야 되고, 자, 2차 함수랑 3차 함수랑 마이너스 2부터 0 사이엔 누가 더 위에 있어? 2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 2차 함수에서 3차 함수를 뺀 식을 써야 합니다. 즉, 두 개를 빼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 dx 이렇게 되고요. S2는 자, 0부터 2까지고 일단 적분 구간은 0부터 2까지 쓰고, 이번엔 반대로 3차 함수가 위에 있으니 3차 함수에서 2차 함수를 뺀 위에 거 부호 바꾼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서 두 개를 더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14번이었고요. 자, 2개 남았습니다. 2개. 자, 좀만 더. (15번) 자, 15번 보시면 곡선 y는 절대값에 x-2의 절대값과 y는 3으로 둘러싼 경의 넓이를 구하래. 자, 그러면 이 녀석 우리 그래프 그릴 수 있거든. 어떻게? 원래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0이고 여기가 2였는데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렇게 됐고요. y는 3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내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요 윗부분 x축, 아랫부분 요 부분하고 지금 넓이는 똑같은 거죠. 뒤집어 올린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전체 넓이를 구할 거예요. 먼저. 즉, 이 전체 넓이를 구할 거여서 이 혓바닥 모양 요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기서 뺄 겁니다. 누구를? 혓바닥 요 모양, 요 모양을 두 번을 빼는 방식으로 요 하얀색 색칠된 영역의 넓이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초록색 부분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 그냥 2차 함수, 절대값 없는 2차 함수와 y는 3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그럼 먼저 뭐부터 찾아야 된다고? 교점의 x좌표부터 찾아야 된다고. 자, 이렇게 얘 찾아주시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거든. 여기까지. 그러면 일단 이 부분의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고, 봐봐. 직선이 2차 함수보다 위에 있죠. 내가 관찰하는 건. 따라서 뭐에서? 직선에서 2차 함수, 요 2차 함수 마이너스 x제곱 빼면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얘를 적분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인테그랄, 이 2배 먼저 써준 겁니다. 저 혓바닥 모양 넓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 되는데, 요 녀석은 이미 요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와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 뒤집어진 함수니까 요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일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뒤집어진 녀석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2배를 빼시면 됩니다. 물론 이런 넓이들은 이제 그 정적분 활용 3번 넓이 공식들을 좀 배우시면 실제로 적분 계산을 하지 않고 넓이를 찾을 수 있어요. 그 6분의 공식들이 있거든요. 자, 그 공식들을 쓰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일단 설계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16번입니다. 자, 비슷한 함수 하나 주어져 있습니다. y는 절대값에 x괄호 x-1의 절대값에 y는 x 플러스 3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세요. 방금 거랑 거의 99.9% 유사하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래 아래로 볼록인 게 이렇게 있는 건데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3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다라고 그림 다 주어져 있죠. 그랬을 때 둘러싸인 이 부분 넓이를 구해봅시다. 자, 그럼 먼저 뭐 해야 돼? 여기 교점 x좌표 안 찾으면 큰일 나. 그렇죠. 참고로 여기가 0과 1인 건 여기 x절편을 보이면 보이실 겁니다. 역시나 이거 전체 넓이를 다 찾은 다음에, 즉 이거 전체 넓이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 이 넓이를 찾은 다음에 요 부분 넓이를 두 번을 빼주는 방법으로 넓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점 x좌표. 자, 이제 얘와 원래 함수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즉 x-1과 x 플러스 3의 교점을 찾으면 되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1과 3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이 부분 넓이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이 직선에서 이 절대값 없는 함수 있잖아요. 이 절대값 없는 함수 y는 그냥 x제곱 빼기 x, 이제 전개한 거 부호 그대로 나온 거. 즉 직선이 위에 있으니 직선에서 이 녀석을 빼야 되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입니다. 이고요. 빼기 역시 두 번을 빼야 하는데 누구? 요 녀석. 근데 요 녀석은 함수가 얘 뒤집어진 녀석, 즉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일부분이잖아. 따라서 적분 구간은 지금 0부터 1까지인 거 보이시고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의 dx를 두 번을 빼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답입니다. 내가 여기서는 계산을 많이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 단원의 목적은 계산은 이제 앞부분 8단원 내용에서 이제 다 배우는 거니까 여기서는 그 넓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계를 해서 문제를 풀지, 일단 뭐 이 뒤에 내용에 공식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공식이 뭐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공식을 쓰지 않았을 때는 원래는 다 이렇게 구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를 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니네는 근데 물론 영상을 보면서 아니 숙제를 하면서 이제 이거를 계산을 틀리지 않기 위해서는 연습을 또 해야겠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실제로 답을 다 찾아야겠지만 그 연습을 내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영상 넓이 공식으로 또 이제 그거 계속 이어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